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어떤 기계로도 검출되지 않아서 아직 수수께끼로 존재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이강환 관장과 함께 암흑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빅뱅, 우주 배경 네. 복사, 암흑 네. 에너지까지 얘기를 네, 나눠봤는데 네. 오늘 나눠볼 이 암흑물질은 무엇인가요? 네, 암흑물질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영어로는 다크 매터라고 네. 부르고, 네. 보이지 않는 빛은 물질들은 많이 있긴 하거든요. 뭐 적외선이라든지 전파라든지 이런 전자기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계를 통하면은 검출이 가능한데 예. 암흑물질은 인간이 만든 어떤 종류의 기계로도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런데 신기하게 중력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으로 관측이 되니까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검출은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암흑물질이라고 부르죠. 예. 그렇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도 배워봤잖아요. 네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가 네. 이게 암흑 에너지가 밀어내는 힘 네네.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었는데 네. 그때 다뤄본 암흑 에너지와 오늘 다룰 암흑 물질은 좀 다른 내용인 건가요? 네, 이름은 비슷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암흑 에너지는 밀어내는 예. 그러니까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에너지인데 네. 암흑물질은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끌어당기는 잡아당기는 힘이거든요. 거. 반대네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힘이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암흑 에너지 때문에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가속 팽창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팽창을 하기 시작한 건 빅뱅 대폭발 때문에 팽창을 했는데 네. 그때는 암흑 에너지보다는 암흑 물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힘이 셌기 때문에 예. 그때는 감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서요. 네네. 네. 그러다가 우주가 커지니까 팽창을 해서 암흑 에너지는 우주가 커지면 힘이 더 커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암흑 물질이 셌다가 점점 암흑 에너지가 강해진 거죠, 힘이.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암흑 에너지가 그 암흑 물질을 이기고 그때부터 가속 팽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도 암흑 에너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게 대략 70억 년 전이거든요. 예. 네. 그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어. 절반 정도는 감속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절반 정도부터 암흑 에너지가 이기고 가속 팽창을 시작했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암흑 물질하고 암흑 에너지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예. 처음에는 암흑 물질이 이기다가 암흑 에너지가 점점 힘이 세져서 역전을 해서 네. 지금은 암흑 에너지가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서로 줄다리기를 한다는 게 좀 네. 재밌는 표현인 것 재밌네요. 같은데요. 자, 사실 이게 눈에도 보이지 않고 어떤 기기로도 검출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암흑물질을 어떻게 처음에 발견하게 된 건가요? 네, 처음 발견된 건 꽤 오래 전이고요. 1930년대 예. 초반에 그 프리츠 츠비키라는 과학자가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이 사람이 은하단을 연구를 했습니다. 은하단이라는 은하단이요? 건 은하들이 그 수천 개 정도 모여 있는 예. 그런 은하단에서 은하들의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예, 은하단들이 서로 모여 있는 이유가 자기들끼리 중력으로 당기니까 그래서 모여 있겠죠.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속도면은 자기들끼리 중력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너무 빠르면 튀어나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튀어나가야 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튀어나가진 않고요. 네, 그런데 튀어나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분명히 뭔가 힘으로 당기고 있는데 보이는 물질들로는 그 정도 중력이 안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어떤 물질이 있어서 그 중력으로 끌어당긴다라고 해서 그분이 암흑 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당시가 1930년대니까 예. 그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한 게 1929년이거든요. 예. 그때쯤 몇 년 되지 않은 상태라서 네. 사람들이 그런 황당한 얘기를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믿지 않았군요. 예. 네,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도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중력으로 당긴다. 네, 그래서 인정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40년 정도 거의 뭐 무시를 당하다시피 그렇군요. 잊혀져 있습니다. 자, 1930년대 치비키가 처음 이 암흑 물질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40년 넘게 묻혀 네.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나요? 1970년대에 또 새롭게 사람들이 궁금해한 게 우리 은하의 모습들이 점점 밝혀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네. 은하가 가운데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고 나선형으로 생긴 은하다. 네. 그리고 회전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회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관측해 보기 위해서 먼저 예측을 이제 과학자들은 하는데 태양계를 보면은 태양이 가운데 있고 행성들이 쭉 있죠. 네. 네. 그러면은 태양에 가까운 행성은 빠른 속도로 돌고 네.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들은 태양이
약하게 당기기 때문에 천천히 돕니다. 네. 네,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네.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비율을 구한 사람이 천문학자 케플러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회전을 케플러 회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 은하처럼 나선 은하들을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운데 많이 모여 있고 네. 밖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있는. 흩어져 있으니까 역시 케플러 회전을 하지 않을까. 아. 네, 멀리 갈수록 속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 예측을 했는데 관측을 해보니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빠르게 도는 거죠.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다. 네,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요. 예. 네, 그렇게 회전을 하려면 가운데 물질이 모여 있으면 되지 않고 바깥쪽에도 물질이 똑같이 계속 분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가운데에 다 모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저비케와 마찬가지로 베라 루빈이라는 여성 천문학자였거든요. 예. 처음 관측한 분이. 근데 그분이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 은하에도 그 중심부 말고 네. 바깥쪽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으로 작용하는 어떤 물질이 있지 않을까. 뭔가가 네, 있다. 네, 그래서 지비케와 같은 결론을 내렸죠. 예. 자, 그럼 지금 우주 그 암흑 물질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거의 다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 지금은 네, 아무 처음에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 게 어디 있냐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관측을 해보니까 다 그렇게 되거든요.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걸 부정하는 과학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없고요.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암흑 물질의 정체가 현재는 밝혀졌나요?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예. 네,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우주 전체에서 중력을 작용하는 물질의 85% 정도가 암흑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보통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5배 훨씬 더 정도 많군요. 예.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력으로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보통 물질하고 비슷한데 아주 작아서 안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 아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물질들이다. 그래서 검출도 안 되고. 네, 그래서 검출도 되지 않고 그래서 뭐 입자 물리학자들은 입자 가속기 같은 걸 통해서 만들어 보자 한번. 예. 네. 그런 식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아.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모든 은하와 은하단에서 즈비큐와 그 베라 루빈이 발견했던 그 중력 현상들을 예. 발견되고 있고요. 암흑 물질들이요. 그래서 그리고 우주의 암흑 물질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지도도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정체가 뭔지 모를 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암흑 물질이 우주에서는 사실 워낙 중요한 거다 보니까 네. 네. 그걸 발견하신 분이 베라 루빈이라는 여성 천문학자라고 예. 했는데 노벨상을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죠. 항상 나왔어요. 네. 그래서 노벨상 시즌마다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었는데 계속 불발이 되어다가 그래요. 2016년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럼 못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과학계에서는 암흑 물질이 굉장히 핫한 주제 중에 예.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암흑 물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 암흑 에너지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라면 네. 이 암흑 물질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다라고 볼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치비키와 베라 루빈의 뒤를 이어서 후대 과학자들이 네. 암흑 물질과 이 암흑 에너지, 이 어둠의 비밀을 좀 밝혀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재밌게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